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은 0.04%의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1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횡보하는 하루였고요. 거시경제 상황은 안 좋았던 만큼 테슬라와 구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 혹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세력들은 여기 330달러의 프옵션 베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330달러로 테스트하러 갈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장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주가는 이미 33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330의 풋월을 테스트하고 있었고요. 장이 시작되었고 풋월 측에서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영상에서 분석을 드렸고 추가로 더 나아가서 330달러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지 장이 시작하기 전 10시 22분까지 지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추가로 알아보았고요. 실제로 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도 별 특이점이 없이 여기 330달러의 위치에 풀옵션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선 역할을 하면서 330달러를 이렇게 사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옵션 만기일인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나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어드렸듯이 일단 옵션 만기일은 변동성이 매우 큰 하루로 5월 23일인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여기 330달러가 풀옵션으로서 지선 역할을 하고 여기 350달러가 콜 옵션으로서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해도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 때문에 얼마든지 이 경계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오늘 테슬라가 어떠한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해주냐에 따라서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인 5월 23일이 아니라 5월 30일 기준으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이 상방 혹은 하방 쪽으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은 금요일인 만큼 옵션 세력들이 다음 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늘 장이 끝나고 제가 내일 아침 혹은 일요일날 멤버십을 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인데요. 우선 옵션 포지션을 떠나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테슬라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할지언정 사실 수량을 적절할 때 꾸준히 늘려나가지 않는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약해질 때 사야 하고요. 강해질 때는 그냥 그 흐름을 즐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언제가 약한 상태이고 강한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면은 정작 비쌀 때 사는 것이 또 테슬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48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그 올라가는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드리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놨고요. 올라가는 과정이 어떤 부분부터는 콜옵션에 의한 갬마스키즈이므로 결국 꺼질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고점을 의미하는 여기 V탑 패턴이 나온 데다가 고평가했기 때문에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으므로 지금은 매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로보택시는 매우 좋은 기술이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꾸준히 로보택시를 고수하면서 이렇게 샀다가는 정작 2025년 3월 11일 패닉 셀링에 따라서 228달러와 같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하루하루 단위로 제가 맞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테슬라를 대상으로 매수를 할 때는 최대한 여러가지 지표들이 교집합적으로 사도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때 사는 만큼 매우 저렴할 때 사려고 하고요. 특히나 갬마스키즈를 고려하고 산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혹여라도 제 리서치와 함께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330달러 혹은 350달러 중에서 어디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테슬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매크로입니다. 어제 S&P 500은 0.04% 정도 하락한 상태로 마켓 온 클로스드 임밸런스가 S&P 500을 상으로 무려 1.7빌리언 달러치나 잡혔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은 장 마감에 앞서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히 강한 매수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펀더멘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S&P 500은 여기 보라색의 상승 트렌드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락 트렌드 쪽으로 진입한 상태이고요. 하루아침에 이 보라색 위로 넘어오지 않은 다음에야 여기 5,700달러의 위치에 있는 이 갭이 채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S&P 500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미국 달러를 일본 엔화로 나눈 지표인 USD-JPY인데요. 남색은 S&P 500으로 두 개의 지표가 함께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본에서 인플레이션 일어남에 따라서 제로금리가 아니라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를 실으면서 일본 엔화가 최근 들어서 강해지고 분모 있는 일본 엔화가 이렇게 강해지자 미국 달러를 엔화로 나눈 이 차트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 패턴은 심지어 이렇게 브로닝 웨지 패턴으로 앞으로 계속 USD JPY의 차트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랜만에 성장률 측면에서 S&P 500을 보고자 합니다. S&P 500의 성장률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께만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어닝퍼쉐어의 성장률이고 빨간색은 매출액 성장률로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S&P 500은 올라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S&P 500은 떨어지는 만큼 제가 꾸준히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의 성장률은 그냥 플랫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것은 유동성을 의미하는 영래포의 수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그 돈이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고요. 지금 영래포는 거의 다 바닥이니 정말 주식시장은 성장률에 따라서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출액과 어닝퍼셔의 성장률은 2025년을 기준으로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하자면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로 며칠 전 기준으로 매출액 성장률은 한때 4.62%였는데 지금은 4.25%이고요. 어닝퍼셔의 성장률은 8.08%였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7.49%까지 이렇게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거시경제가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그에 따라서 S&P 500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거시경제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조건 하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개별 주식 자체의 펀더멘탈 또한 봐야 하는데요.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매출액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출고량의 성장률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출고량 성장률은 마이너스 4.97%로 천천히 이렇게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님을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모델 Y 주니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고량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이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유럽에서의 부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월을 기준으로 테슬라 출고량 성장률은 이렇게 49% 정도 떨어졌다면 그 공백을 169% 성장한 비아두가 메꿔버린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원래 유럽 시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차였는데 이번에 판매량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 비아두는 판매량이 유럽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크게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테슬라를 유럽에서 앞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꺼진 것은 아닙니다. 25년 테슬라의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약하지만 26년을 시작으로 성장률은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률은 이번 6월 말에 런칭될 예정인 로보택시와 그 이후 먹거리인 옵티머스가 이끌고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자율주행으로 기반된 이 로보택시가 런칭이 되고 그 기술을 사람들이 접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용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월가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로보택시의 런칭과 옵티머스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만 한다면 계속 우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매크로 환경 속에서 330을 지켜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좋지 않은 매크로로 인해서 330달러가 뚫려서 다시 저평가로 간 뒤에 그 뒤에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이앤홀딩 투자이자 가치 투자로서 저의 경우는 저평가가 되었을 때 혹은 심리가 비관적일 때는 사는 것이고 지금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350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적정 주가에 왔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비관적이지가 않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렴할 때 이러한 영역에서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매크로와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서로 부딪히는 애매한 상태에서 사실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러한 하락을 놓치고 이제서야 매수를 고려한다면 늦은 대가로 그만큼의 리스크 테이킹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특정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에 맞게 투자를 해왔다면 급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도 사실 5년이란 기간 동안에 거의 공백기 없이 주말을 제외하고는 계속 업로드를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시장만 보고 있다 보면은 정말 기회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제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50에서 60% 넘게 하락할 정도로 웬만한 악재들은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사실 더 이상 하락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들이면서도 정말 저평가를 받고 있는 나머지 CEO와 CFO가 내부자 매수를 역대급으로 한 기업이고 칼 아이칸과 같이 전설적인 투자자가 매수를 한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물론 매수를 한다고 해서 정확한 마켓 타이밍은 저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를지 말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된 만큼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저평가한 기업들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께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는 만큼 혹시라도 함께하고 싶다면 여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크로와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